106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는 함수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함수는 뭐죠? 관계라고 그랬어. 쉽게 얘기하면 관계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건 뭐냐면 그 관계를 보고 함수의 이름을 정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집중해서 보자. 사각형인데 어떤 관계 하나를 만족하면 사각형의 이름이 바뀌어요. 바뀐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다시 정한 거죠.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각형이지만 우리가 이름을 뭐로 정하죠? 평행사변형 이렇게 정하듯이 똑같은 거야.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냥 너도 함수인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이런 함수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106페이지, 107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함수인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있을 때 이런 함수라고 하자 이 말인 거예요. 함수의 종류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함수의 종류라고 인식하지 말고 관계,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공부하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1대1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거랑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1대1과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혼란을 느끼는 게 뭐냐면 1대1하고 1대1 대응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함수에서 1대1 함수냐 1대1 대응 함수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1대1 함수는 이거 한번 선생님이 명제로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볼래요? 배웠으니까. 자, 정역을 x라고 한 거예요. 정역에 있는 원소를 이 정역 안에 있는 원소를 xi로 표현한 겁니다. 정역 안에 있는 원소를 xy로 표현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x1하고 x2하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이거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벌써 알려주고 있네. 너네한테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정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면 fx1은 무슨 뜻이었죠? x1의 함수값, x1의 치역, x1의 함수값이었어요. 이해돼요? fx1하고 fx2는 뭐죠? x2의 함수값이에요.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도 다르다. 이 명제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대1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처음에 함수 설명할 때 벤데그램 설명할 때 얘랑 같은 거 선택했었잖아. 그치? 이러면 1대1이 안 된다는 거야. 너 다른데 왜 똑같은 거 선택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돼 이 말인 거예요. 정역이 다르면 치역이 달라야 돼 이 말인 거야. 그게 되면 1대1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대1의 뜻이야. 그러면 이게 성립한 함수를 다 1대1 함수라고 부르면 돼. 근데 여기에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and 이것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면 자 이게 뭐냐면 잘 들어. y가 뭐였죠? 공역이었죠. fx는 뭐였죠? 치역이었어요. 이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으면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집합이면 너네 둘이 같은 집합이면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야. 대응이라는 말까지 붙일 수 있는 거야. 자, x에서 y를 함수가 있어요.
여기 1, 2, 3, 4 여기 있었고 얘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1이 2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2가 1을 관계를 가지고 있고 3이 3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4가 5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하나씩 대응되고 있어. 1대1이 아니야. 1대1이야. 서로 다른 걸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고격의 집합은 1, 2, 3, 4, 5인데 치역의 집합은 1, 2, 3, 5잖아.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니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집합일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1대1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배운 거 가지고 연습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명제 적어준 거예요. 정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돼. 그걸 만족하는, 이 명제를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 근데 공역과 치역도 똑같네? 이 관계도 만족하고 있고 공역하고 치역도 같네? 그러면 그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자.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서 종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함수라고 한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에서 1대1 함수다 라고 하면 이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1대1 대응 함수다 그러면 이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대1 함수를 배운다, 1대1 대응 함수를 배운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이 두 관계는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선생님이 두 가지를 더 알려줄 거야. 특수한 경우.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더 알려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 거예요. 간단하니까 금방 끝낼 거야. 자, 함수인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이거 뭐죠? x가 a일 때 함수값이 b였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했으니까 fx는 x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x가 x일 때 함수값이 그러니까 x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뭐죠? 자기 자신이 함수값이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함수값이 돼버린 거잖아. 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함수값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함수라 그래요. 항등함수. 항등식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F1이 1인 거예요. F3이 3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정역하고 치역이 같은 값이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함수, 그러니까 fx가 x인 함수, fx가 x인 함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등함수가 뭐냐,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보면 정역하고 치역이 같은 거니까 정역이 1이면 치역도 1이어야 돼. 정역이 2면 치역도 1이어야 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또 하나 치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렇지, 결과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죠.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어떤 치역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치역이 하나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x가 얼마든 상관없이 너는 항상 그 치역의 값을 가져야 돼.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3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었어.
그럼 F1은 얼마야? F3은? 그렇지. F100은? 그래, 다 맞는 거예요. 다 3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치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결과가 이미 어떤 상수로 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런 관계에 있으면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재밌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관계는 몇 개 있다? 4개 있다. 정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1대1 함수다. 정역도 다르고 치역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버려.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 1대1 대응 함수다. 정역하고 치역이 같아. 항등 함수다. 치역이 하나야. 상수 함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 필수 예제들을 연습을 해오도록 하세요.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 뭐다? 라고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역이 다를 때 치역도 달라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반드시 같은 함수여야 된다. 같은 집합이어야 된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잘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12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는 걸로 하고 112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오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 이것도 합성함수도 배울 거예요. 알겠죠?